엔트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트롱입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볼 종목 바로 두산밥켓 종목 코드 24L1560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정말 역대급 실적을 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오히려 낮춰 잡아서 투자자들을 아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스테리를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바로 이 질문이죠.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왜 미래 목표는 하향 조정했을까? 정말 딱 보면 모순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그 역주행의 비밀이 뭔지, 그리고 핵심 시장인 북미 상황은 어떤지, 그 다음엔 숫자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고요. 물론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과 최종 요약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전문가님, 이 이른바 역주행 가이던스, 대체 어떤 숫자들이 숨어 있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보세요. 2023년 실적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매출이 거의 9조 8천억,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에 가까웠으니까요. 말 그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찍은 거죠. 그런데 회사가 내놓은 2026년 목표를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실적이 줄어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데 갑자기 왜 속도를 줄인다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창 잘 나갈 때 스스로 목표를 낮춘다니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미래를 보는 이유? 역시 그 핵심 시장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숫자 75%. 이게 두산밥켓한테 북미 시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4분의 3이 북미 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북미 시장에서 기침만 해도 두산밥켓은 독감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북미 시장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지난 몇 년간 정말 뜨거웠던 건설 경기가 2024년을 정점으로 좀 식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새로운 관세 정책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수익성을 깎아먹기 시작했고요. 이건 뭐 두산밥켓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회사들도 다 같이 겪고 있는 일종의 업계 전체에 닥친 역풍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핵심 시장인 북미에서 건설 경기가 좀 꺾이고 관세라는 악재까지 겹치니까 회사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듣고 보니 상황이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는 없을까요? 물론 있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두산밥켓이 준비해온 카드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예요. 예전에는 소형 건설 장비 하나에 거의 모든 걸 걸었다면 지금은 보세요. 부품 사업도 있고 산업 차량, 또 농업이나 조경 장비까지 사업 영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넓혔습니다. 한쪽이 좀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길러놓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멕시코 신공장입니다. 북미 시장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아까 말씀드린 관세잖아요. 이걸 피하면서 생산 비용까지 낮추기 위한 그야말로 회사의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수익성 개선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회사가 내놓은 이 목표치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하에 세워졌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해진다거나 아니면 북미 시장 수요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 정도만 돼도 실제 실적은 회사가 발표한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포트폴리오도 탄탄해졌고 멕시코 공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도 있고 또 보수적인 목표치 덕분에 오히려 깜짝 실적을 낼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게 늘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균형 감각이 중요하죠. 기회와 위협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회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멕시코 공장의 효과, 그리고 든든한 포트폴리오, 여기에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위험 요인도 뚜렷합니다. 관세 압박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고 북미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 매출의 75%가 한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 자체도 구조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시장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두산밥켓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증권사들 리포트를 종합해보면요. 대부분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82,000원으로 가장 높게 봤고요. 하나투자증권이 8만 원, 삼성증권이 7만 7천 원 정도를 제시했어요.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아직 올라갈 공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그 배경에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조심스러운 긍정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그래서 두산밥켓의 주가 방향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달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 공장이라는 창이 북미 시장의 찬바람이라는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의 결과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전문가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좀 풀리는 느낌이네요.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딱 뽑아서 시청자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산밥켓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역대급 실적과 보수적인 미래 전망이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둘째, 매출의 75%가 나오는 북미 시장이 지금 찬바람을 맞고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카드, 바로 멕시코 공장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주가에 키를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저희 분석을 쭉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은 두산밥켓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멕시코 공장의 잠재력을 믿고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북미 시장의 리스크가 더 커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토론해 주실 때 저희 채널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네, 감사합니다.